보통 새벽 느낌 날 때 파란색이죠. 근데 더 어둡게 바꾸는 거,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녹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특정 색깔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를 집중하게 하고 싶으면 거기만 밝게 바꿀 수가 있는데, 요 동그라미라는 게 여기는 마스크 기능이에요. 딴 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만 어떤 효과를 준다. 그리고 이렇게 색감을 특정 영역만 골라서 바꾸고 사람이나 나무는 그대로 놔줘요. 여기도 지금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눈이 너무 어두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배우를 볼 때 첫 순간 눈을 보거든요. 그러면 눈을 밝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마스크 기능이에요. 그런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게 색감을 조정한 두 화면이죠.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이야기에는 아래쪽에 어울리다고 해서 저렇게 바꾼 거죠. 보통 카메라로 찍으면 저렇게 그냥 맹한 느낌, 쨍한 느낌만 살아있다면 거기에 좀 더 깊이를 있고 전반적인 저 동네의 분위기를 주기 위한 색감을 바꿔요. 저건 이제 색보정 이상인 그레이딩이라는 건데요. 저 사람이 피터 잭슨 감독이고요. 지금은 살 무집했어요. 뭐 이런 것도 요정들이 사는 동네니까 뭔가 신비롭게 하고 싶어. 그러면 색깔도 이렇게 특이하게 하지만 여기가 약간 뽀사시하게. 그래서 얼굴만 비추면 광채가 나듯이 후반 작업에서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텔레투비가 살 것 같은 화사한 분위기로 만들고, 저게 편집 프로그램에서 색 보정을 하면 어느 정도는 흉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흔하게 보는 블루 스크린 합성이 있죠. 지금은 색깔도 바꿨는데 원본을 보면 저렇게 어수선하면서 파란색이 있어요. 저거 블루 스크린 혹은 그린 스크린이라고 해서 저걸 크로마키라고 부르는데, 저 색깔, 저 파란색은 딴 그림으로 대체가 쉽거든요. 저거는 거의 100년 가까운 오래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저 기능도 들어있어요. 키라는 기능이 있고, 여러분도 뭐 가령 여러분이 모니터를 찍는 영화를 만들어. 근데 모니터에 구현될 그림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모니터에다 파란색 종이를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뭔가 찍어. 그 다음에 편집 프로그램에서 나중에 파란색 위치에 딴 모니터를 나중에 작업한 그림이든 움직이는 영상을 붙이면 저런 식의 합성을 금방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정도 가려면 좀 더 난이도는 높아서 많이 연습하셔야 되겠지만, 저런 것도 이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 할 수 있는, 다 들어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구체적으로 구현한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밝은 쪽에 시선이 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저 레골라스 왼쪽에 요정 쪽으로 시선이 가요. 그런데 대화하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쪽으로 시선을 옮기게 하고 싶은데 지금 저 상태로는 시선 이동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 왼쪽 사람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집중하라고. 지금 이 대화의 중심은 저 사람이다라고 밝기로 맞춰주는 거고, 이번에 지금 눈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의 눈을 밝혀주는 게 나와요. 얼굴 밝혀주고. 근데 문제는 모든 영상을 사후에 이렇게 밝힐 수는 없어요. 카메라가 안 좋으면 밝히면 화질만 떨어지는데, DSLR이 사진이 좋은 것처럼 카메라도 좋은 카메라를 쓰면 사후에 저렇게 바꿔도 품질은 유지되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누워있는 시체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시체 영역만 선택을 해요. 아까 경로 만들듯이. 그 다음에 거기만 밝기를 좀 높이면 어두운 부분이지만 밝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의 특정 지점에 관객의 시선을 모이게 할 때 쓰는 용도가 이 마스크 기능입니다. 색감 바꾸는 거야. 지금도 한번 눈을 보세요. 지금 어두워요. 눈을 보여줘야 이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 그러면 눈 부분만 영역 선택을 하고 밝게 보여줘요. 물론 그거 하세요. 딴 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원래는 이게 DVD에 다 들어있는 건데 요즘 유튜브에 영어로 검색만 하면 메이킹 필름, 뭐 그레이딩 그런 거 치면은 다 나와요. 에디팅 치면. 눈을 안 밝히시네. 네, 여기 이렇게 거죠. 특정 영역만. 완전 사기죠. 처음에는 어둡게 찍어놓고 나중에 수습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의 경우, 이 에스컬레이터 영상으로 할게요. 테두리 가장자리 필요 없고 이 사람 위주로만 확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클립을 원하는 클립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비디오 인스펙터 가서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폼을 바꾼다 해가지고 모양을 바꾸는 메뉴예요. 저기서 다 여러분도 눌러보세요. 뭐뭐 있죠?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앵커 라는 게 있는데 제일 많이 쓸 게 포지션과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은 크기, 포지션은 위치인데 스케일을 바꿔볼게요. 한 150%로 그랬는데 확대된 것까지는 좋은데 난 저 사람들이 화면 가운데 있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지션에서 X축 숫자를 움직여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Y축도 내려서 더 정가운데 오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트랜스폼을 눌러요. 여기서 그 다음에 직접 잡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화면이 꽉 차게 돼 있지만 더 작게 만들 경우는 이 전체 원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죠. 너무 많이 움직이면 까만 화면이 나오는 잘린 거고, 그래서 여기서 강제로 이렇게 키우든가 줄이든가 할 수 있는 거에 트랜스폼 기능이에요. 다 해보세요. 자기 영상의 크기를 스케일을 바꾸고 스케일만 바꾸면 중심점이 이동하니까 보기 안 좋아요. 그러면 포지션에서 요 X축, Y축을 숫자가 있는데 숫자를 클릭하지 마시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움직여져. 숫자가 위아래로 변해요. 제가 지금 해볼게요. 지금 X 옆에 있는 숫자를 마우스로 가면 파래지거든요. 위아래로 움직이면 조절이 돼요. 근데 클릭 한 번을 하면 숫자 입력 창으로 바뀌어요. 자, 바꿔보셨습니까? 위치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스케일을 지금 161로 돼 있는데 낮추면 이렇게 해서 화면에 여러 화면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아까 모자이크 하듯이 여러 개를 쫙 깔을 수도 있는데 많이 깔아서 동시에 여러 동영상이 나올수록 컴퓨터는 끊깁니다. 특히 외장하드를 꽂고 그러는데 고속이 아니면 끊겨요. 또 데스크탑에 원본이 있어도 대부분의 데스크탑 메인 하드는 느리기 때문에 끊겨요. 컴퓨터가 좋아야 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같은 거.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너무 어려운 거라 띄고요. 그럼 지금 트랜스폼에서 요 두 가지 했어요. 로테이션은 언제 쓰겠어요? 회전을 하는 거죠. 언제 많이 쓰냐?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을 때 그런 실수 해보셨을 것 같아요. 찍을 때 분명히 나 가로로 찍는다고 했는데 세로로 찍힌 채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그거 어떻게 돌리세요? 폰상에서는 웬만한 방법이 없어요. 그럼 컴퓨터를 불러와서 저 로테이션에서 90도 숫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가로 영상이니까 보기 안 좋지만 누워있는 영상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세워져 있는 걸 눕힐 수도 있겠죠. 눕힐 수도 있고 완전히 180도 뒤집을 수도 있고 저게 로테이션이고요. 앵커는 별로 안 쓰실 거라 그냥 넘어갈게요. 앵커는 이제 기준짜리인데 저거는 이 키프레임 할 때 다룰까?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한 가지 방법은 이 인스펙터에 있는 저 설정들을 움직여서 바꾼다.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트랜스폼을 눌러서 직접 만져서 움직인다. 그럼 동영상 두 개를 더 씌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화면 분할. 전화 받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과 저쪽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나오고 싶어. 근데 촬영은 따로따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찍을 때부터 한쪽 구석에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정 가운데 놓고 찍고 옆에 있는 걸 잘라내면 돼요. 어느 쪽에는 상관없는데 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영상을 일단 위치를 0으로 00으로 원래대로 바꾸고 크기도 100.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 수평을 유지하면서 돼요. 이건 포토샵 쓰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드래그 하면은 정확하게 안 움직이거든요. 막 삐뚤빼뚤인데 처음 누를 때부터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 한쪽 축 그런 걸 왜 유지 안 하지? 이래서 절반을 채운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영상의 절반을 채우면 이제 간단하게 화면 분할한 거죠. 이런 식으로 어디야? 동시에 통화하는 그런 장면
쉽게 구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 트랜스폼에서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 많이는 안 쓰지만 언제 쓰냐면 사진에서 제일 많이 써요. 사진은 해상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되고 또 특정 부분은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을 집어넣어 볼게요. 가령 이거 전체를 제가 화면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캡처를 했고 가져오면 사진이 있고 이 사진을 위로 올려서 지금 이렇게 들어갔죠. 사진이 4:3이야. 근데 보기 안 좋아. 나는 이 위쪽 부분만 남기고 꽉 채우고 싶어. 그러면 트랜스폼 버튼 누르고 이 그림을 선택한 채 트랜스폼 왜 이상하네. 그러면 그냥 뭐 직접 하죠. 아 이제 떴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화면에 꽉 채워줄 수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강조할 때 사진에서 이 모션 트랜스폼 기능을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제 이게 제일 기본이고요. 그 밑에 있는 기능들을 보겠습니다. 크롭이라는 게 있죠. 크롭 보이세요? 여러분 거에서 여기 지금 메뉴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옆에 있는 쇼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숨어있던 메뉴가 나타나요. 크롭은 말 그대로 잘라내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원하는 지점만 잘라내요. 그래서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을 잘라낼 수 있다. 그러면 그림에서 특정 부분을 잘라내고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가령 이 그림이 있는데 저는 이 그림에서 이 가운데 두 사진 같은 부분만 남기고 배경의 프로그램 배경은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레프트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 부분이 잘리죠. 라이트도 움직이고 탑도 자르고 바텀도 자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던 스케일로 가서 스케일을 확대하면 이렇게 원하는 지점에 사진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필요. 그러면 이 크롭 기능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해서 그 사람을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크롭 기능은 제가 아주 많이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크롭 단순하고 그 다음에 디스토트는 웬만하면 쓸 일 없어요. 저도 저거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요. 그런데 언제 쓰냐? 사진 같은 경우 외국대에서 찍힐 때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로 찍힐 때 이거를 펴서 평평한 모양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저 디스토트를 쓰면 돼요. 물론 포토샵 같은 데서 만지고 오면 좋지만 그런 걸 못할 상황이면은 이 그림이 있는데 디스토트에서 바텀 레프트 아래쪽에 왼쪽을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뭐 이렇게 이건 놔두고 그 다음에 바텀 라이트도 안쪽으로 넣어요. 이거를 반대로 하면 찌그러진 사다리꼴을 펼 수가 있는 거죠. 강제로 모양을 바꿔줄 때. 또 이건 언제 할 수 있냐? 휴대폰 화면 같은 거 지금 아까 우리가 합성을 한다고 했지만 합성하지 않고 고정해놓고 찍은 영상에서 이 영상을 그 휴대폰 화면에 맞추고 싶어요. 작아져. 이거를 이 화면에 맞추는데 휴대폰이나 TV 모양으로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디스토트에서 그 화면에 맞게 이렇게 각 사방 테두리 점을 움직여서 그 화면에 쏙 들어가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물론 단순한 기능이라 딱 맞진 않지만 대충은 구현할 수 있죠. 합성 안 하더라고. 디스토트는 왜고 그 기능을 많이 쓰진 않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컴포지팅은 넘어갈게요. 저거는 어려워. 저도 그래서 잘 못 써요. 네, 포토샵 쓰는 사람들은 익숙한 개념이라 저것만 잘하면 예쁜 그림들 만들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는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한 이 기능들 옆에 제 아이콘을 잘 보세요. 여기 픽셀을 PX라고 써 있는 지점에 아무것도 없다가 마우스가 가니까 더하기가 생기죠.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저게 바로 키프레임 지정 버튼입니다. 지금 제가 그 영상의 크기를 바꾸고 크롭을 했고 뭐 디스토트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의 시작점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유지돼요. 제가 150%를 했으면 여기도 150, 여기도 150, 중간도 150.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150으로 나왔다가 100%로 점차 줄어들고 싶어요. 아까 키노트에서 애니메이션 한 것처럼.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키프레임을 넣어주는 거예요.
기준점을 잡아주고 앞에선 150 숫자를 넣어주고 뒤에선 100을 넣어주면 150부터 149, 148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게 알아서 생성이 돼요. 애니메이션이. 그 기능이 아주 유용한 키프레임 기능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언제 썼냐면 영화 끝나고 올라가는 자막 기능, 엔딩 크레딧 기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프리미어 같은 거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포토샵에서 길쭉하게 자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화면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하고 이 그림을 저 키프레임 기능으로 시작할 때는 여기, 끝날 때는 여기가 여기에 만나게 이렇게 움직임을 줘서 옛날에 자막을 올렸어요. 되게 무식한 방법인데 그런 말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필터가 좋아서 그냥 자막만 입력하고 시간 조절까지 정교하게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 키프레임 기능을 대표적으로 엔딩 크레딧 때 많이 썼다. 이 키프레임은 고급 기능이라 지금은 그런 게 있다는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언제 쓸 수 있냐? 효과 같은 거. 특히 여러분들 영화, 그러니까 영상 편집 배우면 장난치고 싶을 거예요. 가령 흑백이었다가 컬러로 바뀌어. 컬러였다가 흑백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글거리다 깨끗하고. 이런 거 할 때도 필터를 하나 입혀놓고 그 필터를 여기 입히는 순간 요 더하기 버튼으로 키프레임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작 때는 그 필터의 효과가 0%, 끝날 때는 100%. 그러면 시작할 때는 컬러였다가 흑백으로 점차 바뀌게 할 수 있는 게 이 키프레임 기능이죠. 근데 저거 잘하기가 힘들어요. 짜증나요. 정교하게 한 프레임씩 하는 게 익숙해 있지 않으면 어디 갔어? 근데 막 색깔은 바뀌어 있고 이동해 있는데 내가 키프레임이 안 보여.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했던 Shift 뭐였죠? 컨트롤 V 기능으로 펼쳐야 되는데 이거를 막 확대를 해서 여기다 점을 하나씩 찍고 지금 여기가 키프레임이 생긴 거거든요. 점 하나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을 막 찍어놓고 거기마다 설정 값을 바꾸는 게 되게 짜증나고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라 아이씨 그냥 대충 처음과 끝만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잘 쓰면 유용한 도구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는 가리는 거잖아요. 특정 영역만 가리든가 특정 영역만 보이게 할 때 쓰는 거예요. 아까 반지의 제왕에서 눈 부분만 이렇게 영역 선택을 해서 밝게 하고 어둡게 하고 했잖아요.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가령 지금 제가 자 이렇게 위에 택시가 있는데 택시가 움직이는 걸 다 따라하기 힘들지만 이 택시만 입혀서 이 밑에 에스컬레이터 장면에 택시만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드로우 마스크 기능을 위해 택시 쪽에다 얹고 일단 여기서 돈을 안 눌렀네요. 제가 적용하겠다고 돈을 누르고 나온 펜 툴로 이 택시 주변을 이렇게 따는 거죠. 뭐 인쇄나 그래픽 하는 분들은 뭐 눕기 딴다고 하는 외곽선 따기 기능인데요. 지금 그냥 제가 대충 딸게요. 원래대로라면은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정교하게 이 점을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맛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택시가 뜬금없이 나왔죠. 근데 뭐 정교하게 하려면 한 프레임마다 움직이면서 이걸 계속 따줘야 돼요. 그래서 영화 하는 사람들, 그래픽 하는 사람들, 합성하는 사람들은 한 프레임씩 하느라고 몸에 병날 정도예요. 요즘 프로그램은 알아서 따라가주는 기능이 있긴 한데 그것도 말만 그렇지 결국에는 사람들이 순 노가다를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움직이는 거라 좀 안 예쁘긴 하지만 한 장면 이렇게 테두리 따고 그 다음 프레임으로 화살표 눌러서 한 프레임 간 이후에 또 이동한 만큼 따고 하면은 저 차가 여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할 수 있죠. 그러면 밝게 하는 것도 그거를 영상을 똑같이 복제한 다음에 그 부분만 그렇죠. 지금 이 빨간 택시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흑백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컬러보드 가서 세츄레이션을 낮추면 흑백 택시가 된 거고요. 이제 여기에는 그 기능이 없는데 외부 회사의 필터를 쓰든가 혹은 프리미어에서는 세컨더리 컬러 커렉터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은 저 특정 빨간색만 찝어서 파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광고를 찍어. 근데 오렌지 주스가 누래. 그거를 밝은 노랑 혹은 당근 주스처럼 주황색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주변 색깔은 전혀 안 건드리고. 그게 세컨더리 컬러 커렉터인데 팝컷에는 아쉽게도 그 기능이 기본으로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외부 회사 플러그인을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럴 경우는 특정 색깔만 대체하는 게 된다. 지금은 저는 통으로 그냥 이렇게 채도만 바꿨든가 혹은 색감을
약간 지금 빨간 택시인데 이렇게 녹색으로 하고 싶지만 그것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하면 그냥 스포이드로 빨간색 짚고 대체하고 싶은 색깔을 클릭하면 확 파란색 택시가 될 수도 있어요. 세컨더리 컬러 커렉션이라 여기는 없다. 지금 이게 뭐라고 그랬죠? 마스크 기능입니다. 모자이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모자이크는 좀 대충 해도 되죠. 근데 사람이 움직이면 대충 한 번씩만 드래그해서 씌워도 되는데 이런 정교한 한 프레임씩 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어요. 유튜브 가면은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그 기능을 도입해요. 여러분들이 영상 올리는데 의도하지 않게 촬영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 항의를 했어요. 내 얼굴 지워줘. 근데 편집을 새로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유튜브 올릴 때 모자이크 기능을 켜서 특정 사람 얼굴을 클릭하면 모자이크가 따라다니는 기능이 있어요. 완벽하진 않은데 따라가줘요. 사후에 가릴 때 편하죠. 그런 기능도 이 마스크 기능과 키프레임을 합쳐서 쓰는 겁니다. 아무튼 요즘의 기술은 무서워요. 한번 그러면 지금 마스크 기능을 해보시겠어요? 동영상 2개. 근데 동영상은 어려우니까 할 수 있으면 그림을 올리면 좋은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맥에서는 화면 캡처가 쉬워요. 뭐냐면 커맨드 쉬프트 3, 4 혹은 4 더하기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밌는 게 첫 번째 이거를 제가 캡처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맨드 쉬프트 3을 눌러요. 그러면 소리를 키워볼게요. 사진 찍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바탕화면에 가보면 사진이 이렇게 전체 화면이 저장되어 있어요. 요거 좋아요. 그런데 나는 전체가 아니라 특정 화면만 캡처하고 싶어. 그러면 커맨드 쉬프트 4를 눌러요. 그러면 선택하는 아이콘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요 창만 캡처하고 싶다. 그러면 바탕에 가보면 어디 갔어? 네, 이것만 저장돼 있죠. 또 이번에는 딴 거를 해볼게요. 인터넷을 쓰든 인터넷 창이 있어요. 이렇게 다음이 있는데 나는 발표 자료 PPT 같은 거 만들 때 이 인터넷 화면을 깔끔하게 이것만 따고 싶어. 근데 커맨드 쉬프트 4로 네모를 따니까 어려워. 그럴 때는 커맨드 쉬프트 4를 누른 채로 띄지 않고 스페이스를 눌러요. 그러면 저 아이콘이 지금 카메라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가 클릭하는 그 창만 깔끔하게 따줘요. 클릭해볼게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 창만 깔끔하게 땄죠. 테두리 정확하게 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 기능 많이 쓰시면 돼요. 언제 쓰냐? 남들이 블로그에 그림 저장 오른쪽 버튼 막아놓는 경우 많잖아요. 이걸로 그냥 캡처하면 되죠. 아무튼 그림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떠오른 건데 이 기능 알아두세요. 커맨드 쉬프트 3, 4 혹은 4와 스페이스를 누르면 전체 화면, 선택하면 선택한 창 캡처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윈도우에서도 할 수는 있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전체 화면 캡처는 되죠. 그림판에 넣어가지고 자르고 뭐 하는데 귀찮아요. 근데 맥은 편합니다. 아무튼 이걸 왜 했냐? 여러분이 지금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 위에다가 그렇게 캡처한 그림을 하나 갖다 놓으시라고요. 갖다 놓고 이 그림을 마스크 기능으로 특정 모양을 저희가 그려서 올려보세요. 어떻게 하냐? 그림을 올려놓고 이 그림에다가 필터 중에 마스크를 찾아서 드로우 마스크를 떨어뜨리시고 그러면 저기에 뭐 물어봐요. 그러면 돈 누른 다음에 펜으로 영역을 그리세요. 택시를 모자이크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일단 이 동영상을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붙여넣는데 위에다가 끌어서 둘이 똑같이 시작점을 맞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볼 때는 동영상 한 개만 나오는 일반적인 영상이죠. 여기서 마스크를 입히는 거죠. 마스크 입히기 전에 위 영상에다가 블러를 주세요. 블러. 블러가 아까 가우시안으로 되어 있었죠. 가우시안 얘를 위에다 씌우면 영상 전체가 뿌얘졌어요. 이제 남은 거는 위의 영상 중에 택시만 마스크 따기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다 마스크 필터를 검색하고 드로우 마스크를 떨어뜨려 준 이후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택시 주변을 마스크 툴로 선택하면 택시만 뿌얘졌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매 프레임마다 조금씩 이동을 하면 되죠. 가령 지금 여기 했고, 그 다음에 이걸 키 프레임을 입혀줘. 이게 그래서 힘들어요. 일단 첫 위치에다가 해놓고 여기 마스크 안에 있는 트랜스폼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요. 이거 활성화된 거고요, 노란색이. 그 다음에 화살표 키를 한 프레임씩 해도 되지만 그냥 중간에 알아서 이 정도까지 움직인다고 치고 여기서 또 포지션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요. 그리고 새 위치에다가 이렇게 씌우는데 약간씩 뭐 확장을 해주면 이제 이 중간 빈 프레임은 얘가 알아서 채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되게 경계가 날선 것처럼 보여서 안 예뻐요. 그러면 여기 가우시언 아니 여기 페더 드로우 마스크에서 페더라고 해서 깃털 기능을 이용하면 경계가 흐릿해져서 예뻐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이 안 여기는 이제 키프레임을 안 찍어서 원래대로 돌아온 거고 이 안에 트랜스폼이 있었다는 걸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더하기를 원하는 프레임 멈추고 더하기를 누르면 그 지점에서는 그 속성을 일일이 바꿀 수 있다. 그게 키프레임입니다. 필터도 되고 볼륨도 되고 다 돼요. 여기까지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됐고요. 이제 소리 편집을 해볼게요. 소리 편집이 5대5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볼륨 조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동영상에 가까이 가면 줄 하나가 생겨서 그걸 드래그해서 위아래 올리는 거. 혹은 얘를 클릭하고 저기 나오는 인스펙터에서 오디오의 레벨을 움직여준다. 이건 지금 하필 소리가 없는 영상인데 소리 있는 영상으로 소리 있는 영상으로 볼 경우 그래서 볼륨을 높여주면 된다. 네, 소리 잘 납니다. 그게 아니면 인스펙터에서 오디오 가서 여기서 볼륨을 조절해도 된다. 그렇고요. 그다음 그런데 지금 여기 딱 웨이브 폼을 보세요. 여기까지 중간에 한번 턱턱턱 튄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오토 인핸스 오디오로 하면 잡아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건 필터를 씌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필터까지는 귀찮아. 그러면 이 부분만 선택해서 볼륨을 낮춰주고 싶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요 화살표 눌러서 나오는 툴 중에 셀렉션, 레인지, 범위 선택 R이 있어요. 이거 확대 좀 할게요. 그리고 여기 소리가 깨질 것 같은 애를 드래그해서 선택해요. 그리고 거기서 볼륨을 조절하면 걔만 낮춰져요. 프리미어나 그런 데서는 펜 툴로 일일이 점을 찍어야 그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드래그해서 네모로 선택하듯이 하고 바로 하면은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가 알아서 점이 4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중간은 곡선으로 돼서 따다다다다 이렇게 조용해진 게 아니라 따다다다다다 자연스럽게 소리가 줄어들게 돼요.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원래는 여기가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걸 적용해서 볼륨을 낮추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안 예쁘다면 얘만 약간만 올리면 좀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잡고 움직이면 더 전부터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나중에 줄어들 수 있죠. 이 점을 잡고 움직여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볼륨을 특정 지점까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이게 일종의 펜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편집하시기 너무 어려우면 썸네일 크기를 높이시려면 편집하기 좋겠죠. 했었죠? 여기서 눌러서 썸네일 크기 키우기 해서 하면은 정교하게 되고요. 또 스페이스를 누른 채로 움직이면
일씩 움직여요. 근데 스페이스를 안 누르고 하면 2, 3 팍팍 움직일 때도 있어요. 썸네일이 작으면. 스페이스를 누르고 정교하게 일씩 조절할 수도 있다. 볼륨을. 그래서 이 웨이브 폼이 지금 여기 계속 이 정도로 갔으면 이 시끄러운 부분도 이 높이 안에 들어갈 정도로 볼륨을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특정 영역만 바꾸는 거고요. 다 아셨죠? 두 번째는 모든 편집 프로그램에 있는 펜 툴을 이용한 기능입니다. 펜 툴이란 건 아까 마스크 할 때도 썼었죠. 이렇게 이런 펜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서 이 펜으로 찍으면 거기만 특정 영역 지점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 거고요. 이걸 사운드에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저도 이거 1년 동안 몰랐어요. 왜 팝컷은 이렇게 펜 툴을 없앴지? 보통은 단축키가 있거든요. P 누르면 돼요. 프리미어나 팝컷. 그런데 사라졌어요. 하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매뉴얼 가서 있는데 매뉴얼을 스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옵션 K였나? 네. 이렇게 하다가 원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에서 옵션 K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밑에 점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화살표를 잡고 움직이면 되는 거죠. 옵션 K가 펜툴 특정 지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그 점을 잡고 움직이면 볼륨 조절을 그 영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마스크나 이런 거 할 때도 쓸 수 있고. 안 해봤는데요? 마스크는 자체 펜툴이 뜨거든요. 다른 필터 키프레임 잡을 키프레임은 오른쪽 저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오른쪽 더하기만 눌러봤지. 여기서 찍는데 근데 아마 그건 이거 확장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까 커맨드 옵션 뭐였지? 컨트롤 V 그걸로 한 다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일단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 그걸 띄워놓고 거기서 하면 되는데 안 해봤어요. 그게 훨씬 직관적이긴 하겠죠. 프리미어에 쓰는 방식이니까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쓰냐? 각종 가려놓기 특정 부분만 소리가 튀어요. 그러면 이 앞뒤에다가 옵션 K를 누르는 거죠. 확대를 해볼게요. 좀 여기가 소리가 이래요. 다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앞 지점에서 옵션 K, 뒷 지점에서 옵션 K 한 개쯤 더 하는 게 좋아요. 그래놓고 이 점을 움직여서 그 지점만 이렇게 볼륨이 낮아지면 튀는 건 없어졌죠. 근데 너무 줄여가지고 약간 빈 공간이 뜨긴 했는데 그건 다시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펜 툴을 옵션 K로 점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엔 화살표로 그냥 이동하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직접 해봐야 알지 그냥 들어가지고는 모르실 거고요. 직접 편집을 내일 본격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여기 있는 기능들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많아요. 물론 파이널 컷 프로에 들어있는 저 효과들 어제도 잠깐 틀었지만 요 제너레이터 뭔가 이런 효과들이라든가 자막 멋있는 게 많아요. 막 이렇게 내 영상 앞에 지구가 나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좋긴 한데 한계가 있어요. 더 예쁜 게 많은데 이런 걸 어떻게 하지? 옛날 같았으면 힘들어요. 다 키 따고 아까 마스크처럼 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저 필터 하나만 입히고 계속 보일 길 시간대만 정해주면 알아서 분석을 해서 차를 다 지워줘요. 그러면 이런 거 뭐 28일후 같은 좀비 영화에서 텅 빈 도시 실제로는 못 찍지만 이런 걸로 일단 한참 1분 10분 찍어놓고 비어있는 공간들만 합치면 이런 걸 찍는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어딘가에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다 합쳐서 짜기끼리 예간해주는 거죠. 이것도 이 기능에 우리가 배운 마스크 기능을 접목해서 원하는 영역만 남길 수가 있어요. 자동차 한 대만 보이게 할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 저 자동차만 마스크로 딴 거죠.
옛날엔 고수들이 다 하는 이런 기능이 이 필터 하나만 설치를 하면 내 파이널 컷 그 필터에 떠요. 그러면 걔를 불러와서 이걸 할 수 있고 저는 이거 그래서 샀어요. 유용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번도 써먹지 못했는데 샀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식의 필터가 무지 많으니까 일단 검색을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구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밖에 비 오죠. 근데 실제로 비 오는 날 영화 찍는 거는 무척 힘든 일이거든요. 방해도 많죠. 카메라 비 맞으면 안 되고 빗소리도 녹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화 쪽은 다 사기를 쳐요. 실제로 비 올 때도 찍기도 하지만 비를 컴퓨터로 입히죠. 근데 그거는 뭔가 전문가의 일 같잖아요. 근데 파커 플러그인의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한 영상이 뭐 실내지만 비 온다고 생각하고요. 이 아저씨를 비를 맞추겠습니다. 일단 브라우저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미리 볼 수가 있는데요. 비의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세차게 내리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나 그냥 이렇게 갖다 놓기만 하면 그 아저씨는 이제 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 이 비 별로야. 그러면 딴 비. 그리고 그 어두운 날에 어울리는 색감까지 바꿔주죠. 물론 오른쪽 인스펙터에서 조절할 수 있고요. 흩날리는 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얘기하시는. 이런 식의 필터가 수천 수만 개예요. 전 세계에. 특히 영어권에는 무지 많아서 이것만 잘 구하면 프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럴싸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뭐 가령 총싸움 영화를 찍고 싶어요. 그럼 장난감 총으로 땅땅 하면서 찍어. 그리고 총 화염, 불꽃만 이런 거를 갖다 놓고 펜풀로 총 끝에다가 정하면 팡 하는 불꽃이 거기만 생기게 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총기 규제에 있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총격심 있는 걸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미국 젊은 애들은 이런 걸로 재개발하는 영화를 무지 찍어요. 그냥 한국만 거의 이런 기술 별로 안 쓰고 카메라에만 의존하는데 미국 애들은 편집해서 뭔가 색깔 바꾸고 그런 프로의 흉내 내려는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유튜브에 많이 찾아보고 따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회사에 가서 제목을 보고 그 제목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어떻게든 깔아요. 그 깔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얘만 끌어다 놓으면 나도 그걸 쓸 수 있다. 저는 이거를 제일 추천하고 싶어요. 이 기능. 외부 회사의 플러그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지금 저것보다도 더 영화 같은 색감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구했어. 어떻게 설치할 거냐? 맥 프로그램 설치 안 해보신 분. 깔려있는 것만 쓰다 보면 설치하는 걸 몰라요. 맥은 뭔가 특이해요. 보통 압축 파일 무슨 확장자가 유명하죠? 옛날에는 더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걸로 대동 단결됐고 한국만 유별나게 RGB 있죠. 외국에서는 안 쓰는데 아무튼 이게 대표예요. 그런데 맥에서 쓰는 디스크 이미지 혹은 압축 파일은 DMG라고 해요. 디스크 이미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DMG 파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압축 파일이에요. 저걸 더블 클릭하면 압축이 풀리면서 이쪽 디스크에 하나 떠요. 그러니까 USB 꽂은 것처럼 인식을 하고 여기를 이렇게 이거는 이 만드니가 많이 꾸며준 거죠. 그러면 설치 어떻게 하냐?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이 아이콘을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끌어넣어라. 그러면 이걸 잡고 끌어넣으면 뭔가 진행이 쫙 될 거예요. 지금 소리가 딱 났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프로그램 설치 끝났어요. 이거 말고도 일반 윈도우처럼 셋업 눌러서 뭐 이렇게 단계 다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냥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폴더에 끌어넣기만 하면 설치가 완료돼요. 용량이 크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게 끝이에요. 지우는 건 어떻게 할까요? 반대예요. 응용 프로그램 폴더 가서 아무거나 선택하고 커맨드 딜리트나 뭐 딜리트를 누르면 물어봐요. 휴지통에 버릴래?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그냥 사라질 거예요. 보통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하죠? 프로그램 추가 삭제 가서 제거하기.
혹은 언인스톨 파일을 실행시켜서 뭐 제거하는데 그래도 막 찌꺼기가 남아서 나중에 컴퓨터 느려지는 이유가 되거든요. 맥은 간단해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폴더라고 그랬죠. 아이콘처럼 보이지만 그냥 얘만 지우면 그 컴퓨터에서 그 파일은 다 사라진 거예요. 되게 깔끔해요. 대신 위험하기도 하죠. 실수로 하나만 지워도 프로그램 전체가 사라지니까. 이게 설치 방법이니까 인터넷상에서 뭔가를 프로그램을 사든 구하든 하면은 이 momo.dmg 파일로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받으셔서 더블 클릭하면 파인더 창이 뜰 거고 거기 있는 아이콘을 응용 프로그램으로 드래그 하든가 혹은 실행 파일을 인스톨 파일을 실행시켜서 윈도우처럼 하든가 그러면 설치를 끝낼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맥에서 프로그램 설치 삭제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맥을 많이 쓰는 이유는 많이 있어요. 예뻐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그 샌드박스 개념 첫날 설명했잖아요. 바이러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전 세계 바이러스의 95% 이상은 윈도우용이에요. 왜냐면 윈도우 사용자가 많으니까. 윈도우용 바이러스는 맥에서 안 먹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망가진 엉터리에 감염된 USB를 맥에 꽂아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맥이 옛날에는 우수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얘도 에러도 많고 보안도 허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도우용 바이러스는 작동을 안 하니까 그 점에서 안정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쓰기도 하고 이런 게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한 번만 알면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윈도우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헷갈려서 어려워하지 저 자체를 처음 접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는 다고요. 만약에 이제 더 필요한 거 아까 마스크 기능이나 키프레임들을 요구하시면 내일 이제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까지 기본 편집, 기초 편집 기능은 다 전달했고요. 내일은 각자 영상 준비하셔가지고 1분 이내 영상을 만드시고 몇 분은 앞에서 틀면서 어떤 기능을 이용했다. 옛날에는 뭐 간증 시간이죠. 옛날에 못했는데 이런 걸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코멘트를 하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나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